자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자아가 시들어버리기 전에 어서 이 책을 펼치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꼭 한 번쯤은, 아니 평생을 머릿속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얼마나 멀리 와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지. 인생에 왔던 길은 되돌아갈 수 없어. 그러나 다행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충분해. 좋은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그냥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저자는 말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지.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해. 좋은 삶은 물질적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아니다. 물질적 소유는 끊임없는 갈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 11쪽에 이런 말이 나와. 에피쿠로스는 다음 것을 갈망한다면 영원한 불만족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설사 모든 열망을 다 이룬다 해도 결국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 다음 것을 열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황 발작이나 심리적 외상을 겪을 것 같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걷거나 뛰거나 밖을 나가 햇볕을 쬐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어. 도시로 몰려들어 인구 밀집도는 더욱 높아지고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살지. 먹거리는 자연의 것이 아닌 패스트푸드나 첨가제가 들어간 간편식이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는 각종 성공에 대한 환상과 끊임없이 비교와 시뮬레이션을 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중독 증세를 만들어내고 있어. 배우 에마 스톤은 어릴 때 심각한 불안증을 앓았다고 해. 친구네 집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집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공황장애가 시작됐다고 해. 그 후 3년 동안 그 증세가 에마 스톤을 괴롭혔대. 에마 스톤의 어머니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딸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했대. 나도 2020년에 그런 공황 발작을 겪었어. 딱 한 번이지만 내 생애 가장 큰 사건이었지. 내게는 그날의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흉터로 남았어. 좁은 자취방 안에서 나는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어. 정확히 공황 발작이 시작되던 그때 나는 책상에 앉아 오후에 있었던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있었지. 나는 실현당한 남자였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거절을 받게 되지만 그 거절은 내게 있어 치명타였어.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쳐들어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폭발하고 내가 곧 터져서 죽거나 내가 미쳐버려 정신병원에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과 알 수 없는 오한과 망상이 나를 순식간에 덮쳤어. 다행히 새벽 1시에도 지체 없이 택시를 타고 달려와준 친구 덕분에 나는 살았지. 그 친구에게 받은 은혜는 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야. 그 이후로 나는 간간히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었지만 대체로 내 마음을 통제해서 그런 불안감을 잠재웠어.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방 안에 오래 있는 건 위험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를 매우 주의해야 돼. 심리학이 재밌는 건 실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야. 여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 이 연구는 1978년경 한 논문으로 세상에 알려졌어. 필립 브릭먼과 동료 2명은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어. 연구는 세 집단의 행복 지수를 비교한 거야. 복권 당첨자 그룹, 몸이 마비된 사고 희생자 그룹, 대조군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야. 심리학자들이 궁금했던 건 어느 그룹이 가장 행복할까였어. 너무 뻔하지 않아? 당연히 복권 당첨자들이 행복하겠지. 그런데 아니야. 제일 행복했던 건 대조군 그룹이었어. 그리고 다음이 복권 당첨자 그룹과 몸이 마비된 사고 희생자 그룹이었어. 마비 환자들이 복권 당첨자보다는 덜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라는 거야. 208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이 연구 결과는 심리학자들이 적응이라 부르는 것의 실질적 사례다. 적응이란 인간의 삶에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에 적응하는 편리한 재주다. 떠올려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갔어?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 순간은?
그 악몽 같은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어?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감정들은 모두 씻겨나가. 208쪽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복권 당첨자는 그들의 새로운 부로 가능해진 추가적인 즐거움에 익숙해진다라고 브릭먼은 논문에서 밝혔다. 시간이 흐르며 황홀감은 사라진다. 비슷한 과정이 사고 희생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고 이후에 희생자들은 사고로 인한 지극히 부정적인 닻에서 일상의 즐거움 덕에 조금씩 기분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며 적응 과정에서 사고가 일상의 행복에 미치던 부정적 영향도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프로포즈에 성공하거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는 없어. 행복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지만 조금은 있대. 복받은 사람들이야. 1부터 10까지 수치화시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분은 대체로 7에서 8이라는 거지. 그러니 그들은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의 기질이 다시 기분을 기본값으로 되돌려놓기 때문이야. 기쁨을 느끼는 기본값이 타고난 그들은 일생을 대체로 행복하게 느낀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해. 행복한 기질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면 그저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 복근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처럼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특성 하나는 바로 오버싱킹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이 오버싱킹이야.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꽉 찰 때가 있어. 과도한 생각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욕을 저해한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밝혀.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거지. 혹시 내가 우울한가? 기분이 늘 다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한 번쯤은 오버싱킹을 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258쪽에 이런 문장이 있어. 과도한 생각은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유혹한다.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 소개할게. 로버트 마우어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있어. 그에게는 지칠 대로 지쳐 찾아오는 엄마들이 많았다고 해. 그들은 만성피로와 불안을 마우어에게 거침없이 토로했지. 마우어는 이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어. 해답은 단순해. 밖으로 나간다. 햇볕을 쬐며 걷는다. 그냥 밖으로 나가 운동한다. 그게 전부였어. 그러나 이런 조언은 애 넷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엄마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야. 종일 설거지와 빨래, 청소 등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뇌는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지. 안 돼. 너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어. 운동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쓰면 쓰러질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마우어는 현명한 아이디어로 그들을 설득해. 아주 조금씩 행동의 변화를 주게 하는 거야. 첫 달에는 매일 아침 러닝머신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라고 해. 한 달 내내 다리를 움직일 필요도 없어. 둘째 달에는 커피를 다 마시면 1분만 러닝머신에서 걷도록 해. 그렇게 아주 작은 반복을 쌓다 보면 어느새 매일 러닝머신에서 5km 달리는 굳건한 다리를 갖게 될 거라고 마우어는 말하고 있어. 아주 작은 행동이 반복되어 쌓이면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야. 비록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계속 반복되면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이치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 진짜 모습,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인지,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 삶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아니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도 아니야. 자신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곳으로 왔는지, 자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 곳에 왔는지가 더 중요해.